오늘은 원수를 정수 처리한 후에 배수지를 거쳐서 일반 수요자한테 물을 공급하게 될 때 필요한 시설, 즉 급수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급수관이라고 하면 어떤 일반 수용가의 소유지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하지만 가정이나 또는 오피스텔 이런 시설에서 정수된 물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관, 이것을 우리는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급수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또는 얼마나 적은 양의 물을 사용했는가를 측정하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물을 좀 가둬둬야 되는 그야말로 옥상이나 지하에 물을 가둬둬야 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저수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수조에서 나온 물을 각 방이나 또는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배분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수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 이런 것을 모두를 합해서 급수장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공공에서 공급한 물을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원하는 시설로 물을 끌어들여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을 우리는 급수장치라고 합니다. 그럼 급수 방식에는 어떤 방식이 있느냐 하면 우선 길에서 가정으로나 그 다음에 어떤 상업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물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될 때 바로 직결하는 직결 방식이 있고 또는 이제 물을 조금 어디 가둬놨다가 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저수조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수조하고 직결하는 방식이 병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결하고 저수조 병용으로 되어 있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식으로 본다면 직결가압식은 직결이긴 한데 실제로 압력이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물을 펌핑을 해주는 그런 방법, 이것을 우리가 직결가압식, 그러니까 바로 연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직결가압식. 그럼 직결지갑식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압력이 충분하여 펌프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직결직압식이라고 합니다. 배수관과 동수압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배수지에서 수용구까지 가는데 그 압력이 충분하여 중간에 저수조식도 필요 없고 또는 모터가 필요 없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직결지갑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저수조식에서는 어떤 거냐면 상당히 높은 곳에다가 수조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하에다가 설치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럼 결국은 수압과 이 급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가 수조지, 그러니까 좀 높은 곳에 수조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몇 단계에 걸쳐서 고가 수조식이 있고
그다음 압력 수조식이 있고 펌프 직송식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결식, 저수조식 또는 이것을 병용하는 직결, 저수조, 병용식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급수관은 뭐냐면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됩니다. 충분한 압력에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수성, 내식성, 그 다음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급수관의 매설 심도는 60cm 이상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물이 지나가는 속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갱귤릿 쿼터의 유속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매닝의 유속 공식이 있습니다. V는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스퀘어 루트의 I. 그래서 V는 뭐냐면 유속입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이고 N은 조도개수이고 R은 평균 수심. 이것을 우리 이제 경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I는 뭐냐면 동수경사인데 동수급에 그러니까 어떤 길이에서 공급할 때나 공급받는 쪽의 높이 결국은 H가 되겠죠. H를 길이로 나눈 값을 우리는 동수급에 동수경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구배라 슬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H는 손실 수도이고 L은 관거의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관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면 오픈되어 있는 구형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구형이라고 해서 동그랗다는 뜻이 아니고 암거에 해당되는 묻혀있는 구형 수로에서 이게 높이고 물의 높이 그 다음에 폭이고 그 다음에 사다리형 수로가 있고 원형 수로가 있고 이렇습니다. 만관시라는 것은 이 직경에 해당되는 관의 전체를 물이 꽉 차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만관식이라고 그러고 반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관이 1m면 깊이 50cm 정도만 물이 차서 흐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반관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평균 수심인 경심인 R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럽니다. 평균 수심 산출 R 값에는 분모에는 윤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 자체가 이 단면적의 변의 길이의 총합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윤변이라고 그럽니다. 윤변. 그러면 구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H, W, 2H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H 플러스 B 이게 윤변입니다. 윤변. 그 다음에 이 유체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단면적은 H 곱하기 B입니다. H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H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형수로에 해당되는 R 값이라고 그러고 자 사다리형 수로가 있는데 이건 주로 농수로에서 주로 쓰는 거지만 우리가 정수에 있는 물은 이렇게 사다리형 수로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 수로 만관시하고 반관시의 결과값을 보면 이 직경을 4분의 1로 직경을 4로 나눈 값을 우리가 원형 수로의 R 값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구형 이런 사각형으로 된 구형 수로에서의 값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선 이 R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원형 수로에서는 이 경심에 해당되는 이 R 값을 직경을 4로 나눈 값을 R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형일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분모는 2H 플러스 B입니다. 2H 플러스 B. 여기는 닿지를 않으니까 물이 닿는 면적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윤변. 그 다음에 유체 단면적은 H 곱하기 B이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 B를 곱하기 2를 안 한다는 겁니다. B를 곱하기 2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식의 유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하느냐면 이 매닝 공식에서 썼던 V를 계산을 했습니다. V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을 하면 이런 Q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V라는 것은 유량입니다. 유량이니까 디멘전이 큐빅 미터가 됩니다. per time. 이거는 제곱미터이고 V는 속도입니다. 미터 per time입니다. 그래서 이 디멘전 Q의 디멘전은 큐빅 미터 per tim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체가 흐를 때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손실수도라고 합니다. H는 손실수도, F 곱하기 L을 D로 나눈 곱하기 V제곱을 2G로 나눈 값. 이것을 우리는 마찰계수 F값하고 L은 전체의 길이, D는 관거의 직경이고 V는 관 내의 평균 유속이고 G는 중력 가속도 값입니다. 그럼 결국 이 H는 단위가 뭐가 되냐면 그냥 미터입니다. 손실 수도 미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수 관로에서 단면이 지름이 0.5m인 관이 있었고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름이 0.2m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0.2m로 줄어들었을 때의 유속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럼 결국은 A1 곱하기 V1과 유량은 동일한 겁니다. 단지 유속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A1, V1을 곱한 값은 A2, V2와 동일하다. 이렇게 놓고 풀면 우리가 했던 이런 A 단면적을 원형 단면적을 곱하는 데다가 속도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D1의 제곱, D2의 제곱, V1, V2를 곱해서 그럼 결국은 계산을 하면 V는 12.5m. 결국은 얼마 되냐면 유속이 2m per second. 그 지름이 0.5m일 때 유속이 2m per second인데 이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지름이 0.2, 20cm로 줄어들었을 때 속도는 12.5m가 됩니다. 자, 공식은 Q1, Q2 이렇게 됩니다. A1, V1은 A2, V2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원형 관수로. 관수로란 얘기는 원형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형 관수로의 물의 수심이 50%, 반관 흐름이다. 그죠? 그럼 경심은 얼마인가? 역시 경심은 직경을 4로 나눈 값을 우리는 경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콘크리트조의 장방형수로. 장방형수로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진 수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폭 2m야 깊이 2.5m입니다. 이 수로의 유효 수심이 2m이면은 결국은 폭이 2m이고 수심이 2m라 이 뜻입니다. 이 깊이 2m, 폭이 2m. 이럴 때의 평균 유속은 얼마가 될 거냐? 그러면 이 매닝 공식 V1은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2분의 1성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V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V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R 값을 모릅니다. R 값은 아까 물이 닿는 면적, 관에 물이 닿는 면적이니까 이 사각형에서 윗면적은 이 관에 접촉하지 않습니다. 바닥만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2h, 이 두 개 이 좌와 우는 물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h 플러스 b, b는 바닥 면적이죠. 그래서 2h 플러스 b에다 그 다음 h 플러스 b를 곱해서 이걸 나눈 값으로 우리는 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n분의 1은 뭐냐면 이 조도개수입니다. 조도개수 n이 0.017. 그 다음에 동수경사 이게 뭐냐면 i가 10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1.4196m/s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경 1m의 콘크리트 관을 20도씨의 물. 사실은 20도씨의 물은 구태여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물이 얼지 않고 잘 흐른다 또는 끓지 않고 잘 흐른다 이런 의미의 20도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수구배가 0.01 상당히 가파릅니다. 매닝 공식에 의해서 평균 유속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는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I의 2분의 1성. 그럼 이 계산을 하면 우리가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R인데 R은 이 반관 또는 망관의 경우에는 직경을 4로 나눈 값을 R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R이 얼마냐면 4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경이 1m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N이 얼마였냐면 N이 0.014였습니다. N이 조도교수 0.014. 그 다음에 이 동수구배가 얼마냐 0.01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2.835m/s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폭 2m인 직사각형 상수도 도수로에 수심 1m의 물이 꽉 차서 흐르는 게 아닙니다. 반만 흐릅니다. 반이든 어쨌든 모르지만 수심이 1m입니다. 조도교수가 0.015이고 경사가 1000분의 1일 때 도수로에 흐르는 유량 Q는 어떻게 되느냐? Q는 AV입니다. 그럼 물이 닿는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이 V 값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럼 경심에 해당되는 이 R 값이 얼마냐 하면 EH 플러스 B 물이 닿지 않는 상부의 이 변은 윤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EH 플러스 B가 분모여고 H 곱하기 B가 분자여입니다. 그래서 R 값이 0.5m이고 그러면 0.5m가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럼 R 값은 1000분의 1이 주어져 있고 N은 뭐냐면 조도개수라고 했더니 0.015였습니다. 그 계산을 하면 V가 1.328m/s입니다. 그러면 이 V를 여기다 곱하고 A는 다시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A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수심이 1m이고 폭이 2m였습니다. 그러니까 2m, 1m입니다. 그러면 1m 곱하기 2m이니까 2가 되겠죠. 2제곱미터. 그래서 1.328m/s에서 2.656 큐빅미터/s로 계산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